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를 시키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해서 총기까지 들고 가서 그 애들을 구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부모를 고소를 해서 파산을 시켜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뒤에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역광이네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상담소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유형 몇 유형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이제 6번 유형들이 가장 많이 오시죠. 애니어그램 배울 때만 해도 6번 유형 너무 어렵다. 얼핏 보면 무색 무취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공포대항형은 또 되게 날카롭기도 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또 7번 날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산만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종잡을 수 없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6번 유형 분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말투나 눈빛 보면 오늘도 6번 유형이시군, 이런 감이 오고 또 그런 게 많이 맞기도 해요. 오늘은 이 6번 유형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기존 영상 중에서 희한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이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시다면, 고등학생도 이제 곧 다가올 일이고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듯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아주 오랜 전이죠.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취업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지방에 살던 저를 서울로 불렀죠.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그때 친구가 네가 와서 할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직관이 발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서 다단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다단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 안에서 직관이 이거는 아니야,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말이 그게 너무 강렬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미안하지만 나는 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와 함께 왔던 상관이 있었어요. 윗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못 가게 탁 팔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냥 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그 친구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딸이 지금 다단계에서 붙잡혀 있는 것 같다,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데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 몇 개월 후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에 이제 간호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친구 전화를 이렇게 목록을 보다 보니까 저의 연락처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사람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인데 길을 걷다가 쓰러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줬다고 하길래 제가 그 친구네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의 따님이 지금 다단계 쪽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 같다, 좀 전화해서 병원에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 남동생도 취직시켜준다고 했던 친구에 따라갔다가 아니구나 싶어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칼을 주면서 나를 찌르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까지 하니까 저희 시대에 어떤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서도 취업 때문에 사기당한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6번 유형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향성이 크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6번 유형을 얘기를 했지만 꼭 6번 유형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자녀분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나이라고 하시면 좀 주의 깊게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팅에 잘 당하고 더 나아가 세뇌까지 당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모든 유형이 다 그런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주요 타겟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잘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파고들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직감을 얻겠죠.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 7번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키우기가 힘들었고 참 말을 안 들어 제 멋대로야 라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허니문이라는 기간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해줘요. 간도 빼줄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잉, 정말 대단한 상을 만들죠. 거짓말을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인 지위나 뭐 금전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든 뭐든지 있다고 자기를 굉장히 과잉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대단한 내가 하잘 것 없는 너를 이렇게 챙겨줄게 라는 허니문 기간을 거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대인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이간질이든 뭐든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대단하고 너는 부족한데 내가 너를 챙겨줄게, 나만 믿어, 이런 과정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스라이팅으로 시작해서 세뇌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를 시키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해서 총기까지 들고 가서 그 애들을 구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부모를 고소를 해서 파산을 시켜요. 그럴 정도로 세뇌라는 건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미리 가르쳐야 되겠구나. 너희들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게 대단한 척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허니문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줬는데 이럴 정도의 어떤 사랑과 헌신을 퍼붓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근데 너가 좀 틀렸어, 네가 이걸 고쳐줘야 돼, 또 네가 이걸 문제네, 역시 네가 문제구나, 이런 가스라이팅으로 자기 신뢰를 꺾고 착취는 정말 이 사람 넘어왔구나 이제 확신이 들 때 할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일회성인 착취는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 뭐 노동력을 착취를 한다던가 아니면 꼬리에 꼬리를 묶고 사람들을 계속 끌고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는 또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든 나르시시스트든 소시오패스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기 신뢰를 꺾고 주변에 그 사람의 기반이 되었던 인맥들을 잘라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놔야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속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죠. 취업률도 낮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게 힘든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붙잡는 걸, 거기에다가 사기를 치는 게 정말 악질인데,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뇌가 작동을 잘 못하죠. 그런 충격적인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그룹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판단력 테스트를 거치고 뭔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런 소식을 딱 알려줘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해요.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력 같은 거를. 부유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이제 판단력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실험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공경에 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더 열심히 살 것 같고 더 날카로운 지성이 발휘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 더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뇌가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죠. 뭐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판단하는 뇌가 있고, 그 위에 변형계라고 이제 포유류들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뇌인데, 감정의 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만이 이제 쓸 수 있는 대뇌피질이나 뭐 이런 고급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뇌 기능이요, 그 하위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문제들이 촉발이 되면 이 상위 차원의 뇌가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정말 궁지에 처해 있거나 되게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재능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적은 내용 중에 인지 부조화라는 내용도 있는데, 사람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깊이 발을 담그고 오랜 시간 그게 맞다고 이해하고 노력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번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틀렸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특정 당만 지지하게 된다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번 어떤 지경까지 가고 나면 그 뒤로는 내가 알아서 나를 속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스라이팅으로 시작을 해서 세뇌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어느 단계를 넘어버렸을 때는 참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신뢰라든지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6번 유형들이 유난히 이게 취약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부모가 정말 너는 부족해, 나는 너를 못 믿겠어,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교육했을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고, 인간에게 감춰져 있는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이뤄낸 그런 능력이라든지 돈, 이런 것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비합리적 그런 신념이 부모에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취직도 못했고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해.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라고, 이게 이제 베이스의 생각에 깔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그러면 당신은 성공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나요? 물어보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너의 존재가 중요하지 너의 성취가 너를 규정하지 않아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요, 나침반을 고장내는 과정이에요. 너는 너를 믿으면 안 돼. 너라는 사람은 너 스스로를 믿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거, 이게 가스라이팅이고요. 세뇌라는 것은요, 그 고장난 나침반에 가짜 북쪽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너가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네 부모도 나처럼 너를 챙겨줄 수 없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대단하지 않아. 이걸 계속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내 말 들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미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들었으면 일이 되게 쉽게 풀리겠지만, 그래, 너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이해는 돼, 이런 식으로 좀 훈육할 때도 훈육법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 어떨지 권유드려 봅니다. 되게 무거운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